네, 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8시가 막 지나갑니다. 지금 미리 미리가 아니라 이 시간부터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잠시 게시를 하겠습니다. 게시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선 시간에 국내 채권시장 문제에 대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어떤 언급을 했는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댓글이 걸려서 굳이 길게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새벽에 끝난 미증시 동향, 글로벌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증시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가 문제입니다. 시간외가 잠깐만요, 페이지가 열리질 않는데요.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2%나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 올라는 나오겠지만 이게 참 우리 시장으로서는 불쌍하고 불행한 겁니다. 일단 미증시가 올랐는데요. 이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우선 그 영국 쪽의 리스크가 호재로 일종의 전환이 되었죠. 리저 총리가 사퇴를 하고요. 신임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제 전 재무장관이고, 뭐 경제를 잘한다. 그다음에 감세에서 정세로 간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된 정도가 아니라 일단 뒤집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손익 총리가 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전임 총리 감시한 이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 경제 안정이라든지 신뢰 회복이 핵심 의제다, 이런 부분들, 재정 건전성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보면 이제 GM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케이스 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호재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미국 지수율이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정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 오시면 됩니다. 그냥 공개 카페입니다. 공개 카페 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하고 이제 세간의 실적 발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세간에서 크게 지금 빠졌는데 이걸 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미정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시는 올라가려 그러면 이틀째 뭐 중국, 홍콩 이 영향으로 눌렸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나스닥이 2.25% 오르고요. 다우지수 1.07 오르고요. 반도체 지수도 2.26% 오르는 등 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환율,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요. 원화 강세로 가고, 그리고 계속 최근에 제가 미국 지수율 봐야 된다 하는데 미국 지수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조건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스닥 시간의 하락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이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둘째치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우리 시장이 뭐 좀 될만하면 중국 예를 먹이고 미국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다음 미국 뭐 거의 전업종 올랐습니다. 부동산하고 경기 민감주들하고 통신 서비스, 기술주 뭐 다 올랐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뭐 요 전날 이제 헬스케어가 강했는데 이날은 조금 덜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메타 6%는 올라가고요. 테슬라가 5%는 급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뭐 종목별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아시아권 위주로 가입자가 증가해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보시면 애플도 이 양봉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바닥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제 9일차 올라오고 50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구글도 보면 저항선이 와 있고요. 메타 같은 건 이제 뭐 최근에 좀 약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하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쉬어가지고 차트가 좀 다른 것보다는 불리합니다.
그다음에 AMD사도 이제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계속 애를 먹다가 이제 기후 조금 올라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좀 빠졌고요. 뭐 금리나 인상 기대감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제피 모근이 좋고요.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기타 등등 이유로 석유 감산, 엑스모빌 같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기술주가 살아나고 있다. 그다음 MSCI 한국 지수 1.69 올랐고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딱 가두리 상태고요. 신흥국 지수는 최근에 뭐 중국하고 안 좋다 보니까 전날 전저점을 깼다가 이제 0.83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좀 혼조 중이고요. 미국 지수율이 10년물이 드디어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이건 일단 4% 깨져야 됩니다. 그다음 달러가 보면 이제 국제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달러는 여기서 고점을 두고 여기서 지금 조금 번들거리면서 지지 이탈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은 뭐 한 6원 정도 빠진다 그러는데 야간 선물이 2.05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의 최종 상승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4시에 마감이라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예측 없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거나 미 증시는 8월 16일 고점에서부터 일목기능표 42 기본수치 변화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CPI 발표되면서 떨어지다가 바로 뒤집은 날입니다. 그 이후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다우지수는 벌써 바닥에서 11% 그러니까 10%를 넘어갔고요. 직전 하락이 57.2%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돌았다 하면은 뭐 어지간하면 직전 하락이 절반은 그냥 예사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이 지난번 한 7월경에 나타나던 이때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둔화 내지는 내년 한 1분기 지나서 중간 지나가면은 금리를 뭐 인하할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CPI 더 떨어지고 그런데 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아주 강경 발언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표들 나빠지고 의사를 공개되면 또 그렇고 금리 인상하게 FOMC 하면 점도표도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연준의 요 전날 상승도 그렇고요. 연준 내에서 이제 약간 발언이 엇갈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하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어쨌든 어느새 지금 다우 지수는 구름 하단까지 왔습니다. 바로 일목의 42 변화일부터 뒤집은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올라갈 때 41일이고요. 근데 이 바닥 날짜가 나스닥하고 S&P 500하고는 달라서 나스닥은 정확히 42일 상토, 42일 바닥입니다. 42일 바닥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한번 보면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33 일목 기본수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9월 말 바닥이 뭐 단기 바닥이지만 33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또 돌아갔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24일 걸렸죠. 여기서 24일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이제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 지금 9일이고요. 직전 고점에서 지금 32일이면 33 일목 기본수치 들어옵니다. 이러면 높은 확률로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S&P 500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33일에 돌아갔고 이게 33일로 오니까 이게 19일이고 이게 지금 18일로 왔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일 걸리고 9일 왔죠. 그러면 일목기능표 9일 기본수치기도 하고 미국의 수요일날은 우리 수요일 밤은 10일 대등수치 33 기본수치 이런 식으로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 조정받기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알파벳 빠지고 난리 아닙니까? 빠지겠죠. S&P 500은 바닥에서 10%를 돌렸고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같은 거 보면 10% 이상 올라가면 이제 이게 그 작은 바닥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10% 11% 올려놓고 걸리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직전 하락에 지금 이 전체 하락이 44%를 돌려놨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돌렸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좀 멈칫거렸는데 요 딱 연준 위원들 비둘기파적 발언 나오는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국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총리 교체되고 감세를 정세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요.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이 42변화일 바닥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사실 오늘 17변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면 이제 미리 예측 매매를 한다면 한 팔아봐야 될 자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주가 제대로 떠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뭐 고점조차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보면 항상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덜 오르고 많이 빠져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계속 하락을 선도하고 눌러놓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뭐 아시다시피 요 앞에 양일간은 중국 문제에 지금 휘달립니다. 예, 중국 시진핑 장기 체제 들어가면서 예, 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 단속, 예, 그다음에 뭐 대만에 대한 강경 발언, 미중 대립 강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빠지는데 우리는 등달아서 이래가지고 애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7변화일이니까 미국처럼 예? 우리도 뭐 올라 마치고 오늘 올라 나오면 예측매를 한다면 한번 때려주기 좋은 자리였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기에는 그렇죠. 오늘 뭐 얼마나 올려붙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잠깐 진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크게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조금은 상승을 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CPI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그럴 만한 저 CPI와 관련된 지금 이벤트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 실적 이벤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가면 그 헤드라인 CPI 종합 물가지수는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작년 10월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원 CPI가 특히 월간 단위로는 최근에 그뭐 유가 움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조금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좀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려 놓고요. 그다음에 그 S&P 500의 지수 주봉을 보면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자, 일봉이 41, 42에서 돌아갔죠. 일봉 기본수치고요. 일봉은 왼쪽에서 올라갈 때도 41이었고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10주 있죠. 10주. 이게 미국은 이게 41, 41일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하락이 9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개장하니까 5, 9, 45인데 원래부터 주말까지 빠지는 건 아니어서 대개 이러면은 41목 기본수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 이 구간에 갖고 그다음에 이 전체 하락이 보시면 41, 42 기본수치 돌아갔죠. 그래서 우선 이 가다가 뭐 다시 그거지든 뭐 어떻게 되든 이 변화마다에서 Q라고 하는 일목 기본수치, 41, 42 기본수치, 15의 대등수치, 일봉에서는 42 기본수치, 42 대등수치 여기서 시장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CPI도 그죠, 뭐 예상치를 상회해 버리고. 지표들이 안 좋았지만 결국 장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목의 변화일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폐가 있고요. 네, 어쨌든 시세는 가다가 등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때는 이런 지표들, 뭐 구름 하단을 딛고 뭐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시간상으로는 특정 일자에서 돌아가고 꺾어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걸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지수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현물로 가면 어제까지 반도체 섹터가 대단히 강했고요.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빠져버렸는데 수급적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은 어차피 지금 아리백, 그다음에 텍소노미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을 좀 받아도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애플이 2030년 공급망 탈탄소 선언을 했고요. 아리백 요구에서 진일보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아리백 달성 목표 연도는 2040, 50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애플 선대로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의 탈탄소 연도가 앞당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건 하나의 트렌드의 방향입니다. 지향성이고요, 흐름이고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달성 못하면 수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리백을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이 아리백이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달성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뭐 좀 위곡전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뭐 그렇게 포기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제 사실 장중에 그 선물지수 등락이 상당히 심했는데 역시 변화 마디가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그냥 복귀 삼아서 일목의 공부를 여러분께 유발 권장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잠깐 한번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어제 뭐 했던 거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 9시 30분, 9시 55분 이렇게 시간 잡아놓은 거 있죠. 개장 전에. 근데 실제 장이 가다가 이건 이제 아침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갔다가 지지받는 그 요전날입니다. 요전날 지지받을 때 이제 15분봉들이 기준선 지지받고 이래가 그다음에 30분 단위 기준선 15분 기준선이 아니라 122평하고요. 30분은 기준선을 지지받고 그 전날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돌아갔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9시 30분 시간마디 왔죠. 9시 30분. 제가 미리 30분 시간마디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65, 76인데 9시 31분부터 해가지고 흔들죠, 그죠? 흔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계속 뺄지 안 뺄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 이제 시간마다 9시 30분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달성했고요. LG 엔솔이고. 아직은 이제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15, 30분이라서 이건 이제 30분 단위로 보면은 뭐 직전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항선 정도, 또 직전 고점 바로 코앞에서 지금 주춤합니다. 아직은 내려놓고 갈지 뭐 이탈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예측매를 하면은 끊어놓고 가는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스닥 선물하고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가두리를 치다가 문제는 한번 보시죠. 시간마다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외인기관도 이제 선물에서 전환대가 들어오고요. 외인 선물이 약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거지죠. 수급이 살짝.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확 쏟아버립니다. 나스닥 선물이 쏟아버립니다. 우리 이제 보세요. 장중평을 보십시오. 9시 30분은 상토됐죠. 상토됩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5분 기준선 왔고요. 그런데 5분 기준선 와가지고 지금 5분 기준선 와가지고 이 보면 지지하고 반등하는데 여기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17 기본수치 아까 미리 끌어놨었죠. 17부터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빠집니다. 또 빠지고 그다음에 제가 11시 35분 시간마다 끌어놨죠. 그러니까 요 10시 40분 시간마다는 올라가는 시간이고요. 16, 17 지나가면서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나스닥 선물하고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일단 넘어갑니다. 요 17 하나 차이로 그죠? 그러니까 9시 30분 상투 10시 40분 돌아 올라갔고요. 지지하고 올라갔죠. 문제는 여기서 저으로 갔으면 되는데 꺾어져 버립니다. 꺾어져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11시 35분 시간마다가 지금 왔죠. 고점이 26개.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보면 기준선 부분에 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15부분이 여기 1060평 정도 보이네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왼손으로 쭉 밉니다. 근데 35분부터 지금 또 돌기 시작하죠. 일목의 시간마디. 그러니까 아까 여기 9시 30분 상투, 10시 40분 출발, 그 다음에 17, 16 고점에서부터 빠지다가 10시 35분 여기까지 빠졌는데 30분 기준선 부근에서 깔짝깔짝 하더니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장중간에 시황삼을 올린 겁니다. 미국의 저기 50분 국도입니다. 바이크 타고 가니까 이건 자전거네요. 이건 그 마운렌즈를 찍어서 압축이 돼서 그런데 이거 이제 내리막이겠죠. 이거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 쭉 가다가 이 평지에서는 저 먼 길 아니겠습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잘 갔으면 해서 하는 기대감 올린 거고요. 자, 10시 35분 이후에 가고요. 이거 바닥 나오고 그다음에 332원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 가지고도 변화를 따지고요. 종종 이제 분봉이도 이런 걸 해보는데 이전 같으면 15, 30분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장 시간이 3시 30분, 45분까지 가버리면서 이게 옛날에 3시에 딱 끝날 때하고 분봉 개수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증권사들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봉개수를 합치를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이제 현물 마감 후 15분 동안 더 개장하는 걸 가지고 봉이 엉망이 돼버려서 그래서 저는 뭐 15분 30분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시간을 주로 안 따지고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며칠째 전망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5분을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30분은 기준선을 지지를 했고요. 기준선을 지지하고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어제 장이 등락을 많이 했는데
예, 이 보시면 9시 30분, 10시 40분 올라갔다가 17에서부터 꺾어지고 35분부터 돌아가고 33 이후에 꺾어짐이 난리 나는데 강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장 전에 개장 전에 여기 어디 갔습니까? 시간하고 요 이제 9시 30분까지는 끌어놨죠. 갑자기 리듬이 적중한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 채널 자체가 균형표 교육 혹은 소개 독려하는 차원이고요. 시황 그냥 실전에서 쓰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